가장 밑바탕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작용은 주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내가 여기 있고 객은 저 밖에 있고가 아니라 둘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 밖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내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쓰게 돼요. 자기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자꾸 저 밖에다가 힘을 쓰는 거죠. 사람을 바꾸려고. 저 사람을 바꾼다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속 구조가 주객관계 속에 빠져 있고 객을 저 밖에 있는 거라고 여기는 한 결코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할 테니까 결코 자유는 오지 않아요. 그냥 대상만 바뀌는 거죠. 대상만 바뀌어서 괴로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결코 자유는 오지 않는다는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그게 바로 미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주객이 분열되고 주객 분열이 명확하게 자리 잡으면 객이 하나하나 구분되고 객이 하나하나 구분되면 그 객들 사이에 대상들 사이에 비교가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면 좋고 나쁜 것이 생겨나고 좋고 나쁜 것이 생겨나면 마음은 좋은 걸 향해 가 있고 좋은 걸 향해 가다 보면 즐거움이 없고 좋은 걸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과 즐거움 중에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의식 현상의 전개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은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운전하려면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좋고 나쁜 것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구분되면 좋은 걸 향해 끌려가게 돼 있다 말이죠.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백일학교에서 뭘 합니까? 비교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되 그것을 주인 삼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최고의 것을 집착하거나 저항하거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그걸 내 마음의 주인 삼지 말라. 이게 마음을 운전하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 백일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주제가 바로 마음을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워도 그날 하루만 하고 그날 하루 했으면 자기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하루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럼 운전하는 법을 깨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전법을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운전 장롱면허인데 연습을 안 해요. 이걸 배웠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관성의 세계라서 그래요. 왜 관성의 세계입니까? 습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습이 자기 인생이에요. 이 컵이 이 모습으로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구성하는 양자가, 원자가, 소립자들이 끊임없이 이 모습으로 계속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빙산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비슷한 모습으로 얼듯이 습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습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움직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은 고정된 게 아니죠. 양자 차원에서 가보면 에너지 흐름이잖아요. 에너지 흐름이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추구하되 결코 그것을 주인 삼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을 운전하는 중요한 운전법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마음은 비교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주변 환경과 친구와 만나는 상황에서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할 상황이 그냥 깨끗이 잊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얻지 못할 상황인데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자기를 자꾸 더 괴롭히는 겁니다. 안 될 때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게 마음의 운전법을 못 배우게 만들어요. 자꾸 집착과 저항이 마음의 운전법을 터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주로 시켜요. 저항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집착을 멈춰보라 이거죠.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만 막 맛있는 걸 먹는데 여기 그만 먹어.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때 깨끗이 예스 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운전법을 지금 터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도는 무엇에 기반한 의도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의도라는 것이 나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순간적인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주먹을 주려는 의도처럼 순간적인 의도 또는 하루의 의도가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일주의 의도, 한 달의 의도가 있고 1년의 의도가 있고 또 평생의 의도가 있죠. 결국 내 삶의 방향, 이게 평생의 의도일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의도들에서 순간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바로 의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의도는 자, 내가 지금 의도를 내서 물을 이렇게 한 잔 마십니다. 이 의도는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목이 좀 건조해져서 목이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일로 갑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도죠, 이게 바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리고, 성욕이 일어나고, 이런 게 몸이 요구하는 필요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있으면 어때요? 움직이고 싶죠. 특정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어때요? 쉬고 싶죠. 이런 것이 바로 필요에 의한 순간적인 의도다. 그 순간순간 필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의 필요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필요라는 게 또 있어요. 필요도. 마음의 필요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마음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의도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이죠. 또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더 부유하고 부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더 명예롭고 즉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으려는 거죠. 확보하려는 거죠. 그다음 더 권력이 있고 뭡니까? 주변 환경과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마음은 의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를 요구하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요구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이제 인생의 의도와 연결되죠. 어린아이는 어떤 인생의 의도도 없지만 이 순간의 필요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순간의 필요란 뭡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에너지 발산을 통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걸 터득해 나가죠. 그 발산이 몸을 움직이고 기쁨을 일으키며 무언가를 이뤄냅니다.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도입니다. 자, 이제는 순간적인 의도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필요가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필요는 몸의 필요거나 마음의 필요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필요를 충족시킬 움직임에 대한 청사진이 일어나죠. 자, 지금 순간적인 의도가 일어나는 과정을 짧게 잘라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를 느낍니다. 두 번째, 필요를 충족시킬 움직임에 대한 청사진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난 목이 말라요. 필요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요새는 거의 의식도 하지 않죠. 물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겠나? 그러면 물을 먹을 때는 컵을 가지고 물을 따라 가지고 먹지. 이런 그림 그리지 않죠.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올라. 전의식에서 약간 올라와서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어쨌든 청사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청사진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 다음, 그 에너지는 먼저 필요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필요한 사지에 쏠리고, 그 다음에 그 청사진이 알려준 대로 움직이지. 이렇게 짚든지, 주먹으로 치든지, 뭐 이런 청사진이 알려준 대로 움직이겠죠. 이 모든 움직임이 끝나면 거기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했네. 이게 바로 의도가 일으키는 활동들이에요. 의도와 사고가 합쳐졌어요. 이렇게 된 거죠. 어릴 때는 뭐 2살 때는 내가 했네 없었지만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 이러한 순간적인 의도가 일어난 후에 내가 했어라는 이름이 붙고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의도의 과정은 크게는 미시적인 과정과 거시적인 과정이 있다. 거시적인 측면은 크게 필요라고 했어요. 필요는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게 진정 고유한 나에게서 유래했느냐라는 겁니다. 필요라는 것이. 필요가 유래한 데가 어디냐는 거죠. 몸은 나는 아니죠. 몸은 그리고 고정된 무엇도 아니에요. 형성되고 변화하고 하나의 흐름이죠. 그러니 무엇에서 필요가 유래했다기보다는 그 몸이 형성되고 변하고 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가 필요로 나타난 거죠. 그 과정에서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면 목 마른 느낌으로 뭐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필요가 진정 고유한 나로부터 유래했다면 이것이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필요가 고유한 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는 아까 말한 대로 의도를 일으키고 움직임을 일으키고 움직임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에 만족과 불만족이 드러나며 그 다음에 불만족하면 다음번에는 더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청사진이 수정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필요와 의도와 결과까지 수정까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라면 미시적인 측면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전개 과정, 주객 분열에서 고락까지 생겨나는 건데 이 제일 첫 번째 측면, 미시적인 측면이 나와 대상의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대상을 향해 주의가 흐르죠. 에너지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이때 대상은 물론 뭡니까? 마음속의 대상입니다. 밖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밖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 대상에 먼저 흐르고 그것이 투사된 이 사물로 내 몸이 움직여가는 거죠. 의도는 마음에 생겨난 그림을 향해 움직인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고 바뀌라고 하는 것 쪽으로 투사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은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분별은 즉 분별 자심, 내 마음을 분별하는, 내 마음 속을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용했던 겁니다. 모든 인식은 다른 것과의 구분이죠, 또. 인식된다는 것은 컵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둘 다가 내 마음에서 구분이 돼야 돼요. 밖에 있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해서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만 그때 비로소 두 개가 비교될 수 있죠. 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구분이 일어나려면 마음에 쌓인 경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경험 데이터들은 결국 다 뭐예요? 과거죠. 지나간 것들이니까.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이 과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바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범주화해서, 지금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범주화해서, 이렇게 하얀 자극은, 하얀 자극에 금색 띠를 두른 둥그런 원통 기둥 같은 것은, 컵이네 하고, 컵이라는 범주에 집어넣는다면, 그 자극을. 그래서 내 눈으로 컵을 보는 거죠. 지금 자극은 그냥 빛이 들어올 뿐입니다. 근데 이 빛을 가지고 내 마음의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끌어내서 컵에 매치시킨다 이 말이죠. 범주화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대상을 한 개 짓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 컵이구나 라고 대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의 일이다. 자, 이때 주의가 흐르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시간이 시작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시간에 개입이 필요하죠. 우리가 시각적 대상을 분별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들어오는 자극을 무작위적으로 봤죠, 그냥.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눈을 아이가 맨 처음에 뜨면 아이는 세상을 아주 큰 백색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구분 못해요. 빨주노초 파란불을 구분 못합니다. 맨 처음에 눈은. 백색광이 들어오다가 점차 이제 흑백을 구분하고 어, 삼원색을 구분하는 간상세포, 원추세포가 작동하면서 이제 빨주노초 파란불을 구분하죠. 그렇게 시각적 자극을 7가지 색깔로 구분하다가 점점 7가지 색을 넘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이 흰색과 여기서 들어오는 검은색이 다른 범주 속에서 들어오는 거다라는 걸 구분하면서 하나의 범주화하면서 이거는 컵이라고 구분하고 저것은 카메라라고 구분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상은 마음에서 생겨나면서 드디어 우리는 마음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나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업, 그것은 실제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다 어떤 특정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걸 지금 이 22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